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국무회의를 소집해놓고선 장관들이 도착하면 한 명씩 자신의 5층 집무실로 불러들여서 계엄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1대1 계엄 면담으로 압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장관들이 줄줄이 만류하자 격노하며 호통을 치고는 계엄을 선포하러 갔다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부에 있던 장관들이 급하게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이들의 통상 국무회의가 열리는 2층이 아닌 자신의 5층 집무실로 한 명씩 불러들였습니다. 1대1 면담으로 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무위원들을 한 명 한 명 압박한 겁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집무실로 들어갔던 장관들은 계엄령 발동 얘기를 듣고 저마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JTBC에 집무실에서 나오는 장관들이 모두 얼굴이 굳어져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계엄 당일 저녁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곧바로 5층 집무실에 갔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이 들어왔고 잠시 뒤에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도 함께 집무실로 들어왔죠. 예, 제가 기억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후 5층 접견실에서 약 5분간 졸속으로 이뤄진 국무회의에서도 위원들의 만류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은 격노하며 접견실을 나간 걸로 파악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화내며 호통치는 소리가 접견실 바깥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집무실에서 복도로 나와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라고 말하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했고 몇몇 수석들도 따라가면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검찰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나눈 대화를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4일 오전 1시 20분경 윤 대통령은 국회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500여 명 정도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 계엄 해제 의결 즉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의 변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말 역시 300명 미만의 병력이 국회 마당에만 대기했다며 점차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최근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에 묵 깨고, 창문 깨고.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김 보좌관은 4일 새벽 당시 김 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 됐습니다. 특히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다름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였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상의해온 정황으로 보입니다. 김 보좌관은 또 계엄 전 3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3번 이상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들. 윤석열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윤 대통령 주장이 거짓이란 증언은 쌓이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꼭 그 이후로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고 또 더 많은 병력을 보내려 했다는 게 또 진술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국회에 투입했던 병력을 280명이라고 한 김용현 전 장관과 말을 맞춘 듯한 대목이 나왔는데요. 직접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오늘 확인된 정황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하자 김 전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면서 김 전 장관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병력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이게 그렇게 그 혐의를 입증한 가를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걸 넘어서서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 말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상 더 많은 병력 투입을 사전에 검토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를 상당히 후회하는 듯한 후회하는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황이 이제 사실 검찰 공소장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계엄 이틀 전에 동원 가능한 병력이 얼마냐고 묻고 수방사와 특전사 약 1000명을 보고받자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에 원래 계획이 실패하자 계엄이 실패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엄 포고령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정황도 쌓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앞서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법전을 찾아봤다고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검찰 진술을 이번에 확인한 김철진 보좌관도 국회에 출석해서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이 또한 직접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법령집을 받아서 다시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나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부주의하게 베꼈던 것이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포고령에 담긴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위헌 요소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느냐, 이것 포함해서 포고령 부분 다 핵심 쟁점들이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역시 그런데 이것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지만 그 주장과 다른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발언들을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계엄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평소 국무회의가 열리는 2층이 아니라 5층 집무실로 장관들을 모이게 했고 장관들이 도착할 때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1대1로 계엄의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장관들이 이를 계속 만류했는데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모두의 반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령 발동을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은 국무위원들의 각각 계엄 자체의 국무회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결국엔 여기서 빠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 공교롭게 이 충암파 3명만이 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